수전 캠벨 바톨레티의 책 히틀러의 아이들은요, 히틀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거의 신처럼 따랐던 수백만 명의 평범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세대 전체가 나치즘이라는 광기에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쇠뇌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이 섬뜩한 말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는 아주 일찍부터 꿰뚫어 본 겁니다. 아이들의 저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만 손에 넣는다면 세상을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 상황, 그리고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적 전략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 거의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 같은 거죠. 자, 그럼 먼저 그들이 내건 약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히틀러의 유혹이 도대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요, 당시 독일이 겪고 있던 그 깊고 어두운 절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그야말로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어른들이 넘쳐났고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자라났죠. 국가적 자존심은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은 뭐랄까? 희망을 걸 만한 무언가, 위대한 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에 나타납니다. 70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하죠? 1938년이 되자 독일의 거의 모든 청소년이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게 된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한 세대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죠. 나치는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귀신같이 꿰뚫어 본 거예요. 잿빛 현실 대신에 모닥불 주위에 모여서 노래하는 캠핑을, 굶주림 대신 뜨거운 경쟁이 있는 스포츠를, 무력감 대신에 번쩍이는 제복을 입고 행진하는 소속감을 선물했죠. 이런 짜릿한 흥분과 희망 앞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세뇌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설계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해요. 자, 보세요. 일단 학교를 장악해서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청소년 단체는 강제로 해산시켜버렸죠. 아예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군대식 복종을 강요하고 매일같이 선전물을 퍼부어서 나치즘을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단원이었던 알폰스 헤그의 이 한마디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죠. 아이들한테 이건 뭐 지루한 사상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그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독이었던 셈입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물론 모두가 이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간 건 아니었어요. 그 숨막히는 압제 속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저항했던 정말 놀랍도록 용감한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번 보세요. 히틀러 유겐트가 똑같은 제복에 군사훈련으로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했다면 에델바이스 해적단 같은 저항그룹은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하이킹을 즐기면서 국가가 아닌 친구와의 우정과 개인의 자유를 노래했던 거죠. 이들은 그냥 가만히 거부만 했던 게 아니에요. 헬무트 휘베너처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고 했고, 백장미단의 숄 남매는 나치의 잔혹함을 고발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죠. 이들의 저항은 정말 작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의미 있는 불꽃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세뇌 교육의 끔찍한 결말은 뭐였을까요? 바로 아이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나치 정권의 관기가 어떻게 끝으로 치달았는지 그대로 보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들은 이제 겨우 15살 소년들한테 총을 쥐어주고 전선으로 내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직 한창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어린 소년, 소녀들까지 베를린을 지키는 최후의 총알바지로 내몰았던 겁니다.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세뇌 교육은 끔찍하게도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해버린 거죠.
연합군 병사들은 이 어린 소년병들의 광적인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히틀러를 위해 기꺼이 죽는 살아있는 무기로 길러졌을 뿐이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살아남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심판과 기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간 머릿속에 쌓아올린 그 굳건한 신념을 무너뜨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연합군은 전 단원들을 영화관 같은 곳에 모아놓고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기록 영화를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제국의 민낯, 그 끔찍한 진실을 그대로 마주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그들이 기억하는 10대는 끔찍하고 무서운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내가 위대한 영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끔찍한 학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충격, 그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은 어떻게 한 세대를 통째로 삼켜버리는가? 우리는 그 끔찍한 결과를 똑똑히 봤죠. 이 히틀러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피로새긴 교훈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